30년간 무시받던 75세 노 영무원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유창한 영어와 중국어를 구사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할아버진 오늘 쉬시죠. 복잡한 날엔 헷갈리기만 해요라며 무시했던 젊은 간부들은 그의 진짜 정체 앞에서 할 말을 잃었죠. 강원도 외진 산골 기차역에서 30년간 묵묵히 영무원으로 일해온 장인국. 그는 사실 한국철도 수출의 기반을 다진 유엔 군수기술자문위원 출신의 전설적 인물이었습니다. IMF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했던 그가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강원도의 한 외진 산골,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날이 시작됩니다. 장인국 영무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꼼꼼히 준비를 마친 후 작은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75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찬 기운이 넘칩니다. 오늘도 한 명의 승객 없겠지만 열차는 제 시간에 와야 하니까. 장인국은 중얼거리며 역사 안으로 들어섭니다. 30년간 지켜온 그의 작은 왕국 하지만 녹슨 안내판과 고장난 전광판이 역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빗자루를 들고 플랫폼에 눈을 쓸어냅니다. 눈발이 더 거세게 내리지만 그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국 씨, 또 쓸데없는 짓이구먼. 어차피 또 쌓일 텐데. 지나가던 마을 주민 한 명이 그를 향해 던진 말에도 장인국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귀에는 30년 전 처음 이 역에 부임했을 때의 열정이 아직도 생생했으니까요. 오늘도 정시에 도착하겠지.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어. 내가 있는 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장인국은 낡은 영무실로 들어갑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6시를 가리키자 그는 곧장 무전기를 잡고 확인 신호를 보냅니다. 아무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장인국에게는 신성한 의무와도 같았습니다. 여기는 구룡산역. 날씨 악화되었으나 정상 운행 가능합니다. 첫 열차 정시 도착 예정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젊은 관제사의 목소리가 조금은 지루한 듯 들립니다. 네, 구룡산역. 수신했습니다. 근데 역장님, 오늘도 승객 예약 없는데 굳이 체크인 하실 필요는. 장인국은 말을 끊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규정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열차는 오니까. 그때 영무실 문이 열리며 마을 이장이 들어섭니다. 인국 씨, 큰일 났어. 중앙에서 무슨 국제철도 안보회의 때문에 이 역으로 사람들이 온대. 다음 주에 말이야. 장인국의 눈이 커집니다. 국제철도 안보회의라고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철도청 간부들이랑 외국 군사대표단까지 온다는군. 우리 같은 시골 마을엔 난생 처음 있는 일이야. 장인국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30년 동안 단 한 명의 방문객도 없던 이 작은 역에 갑자기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다니. 그의 가슴 속에서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합니다. 국제철도 안보회의라. 장인국은 생각에 잠긴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흘러 회의 전날이 되었습니다. 구룡산역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중앙정부 관계자들과 철도청 직원들이 북적거리고 방송 카메라가 설치되며 오랫동안 잊혀졌던 역사가 갑자기 중요한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이곳을 완전히 정비해야 합니다. 외국 대표단이 이런 모습을 보면 안 되죠. 신주역 과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역사 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철도청의 유망주로 떠오른 신주역은 이번 행사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장인국을 향해 걸어왔어요. 장 영무원님, 내일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연로하신 분이 계시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장인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결근한 적 없던 그에게 이런 중요한 날 쉬라니요. 하지만 신주역의 말투에는 거절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무원으로서 제 책임이. 신주역이 그의 말을 자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젊은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할아버지는 내일 편히 쉬세요. 장인국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젊은 간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낡은 제복을 매만지며 고개를 숙였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인국은 집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라보니 구룡산역 쪽으로 차들이 줄지어 가는 것이 보였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 그는 역사 바닥을 쓸고 있었을 텐데 그의 낡은 벽시계가 9시를 가리키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장인국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서둘러 제복을 입고 역으로 향했어요. 역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사고로 못 온다고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주역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호 체계에 오류가 생겨 특수 열차가 다른 노선으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미중한 합동 철도안보팀이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고요. 직원들 사이에 동요가 일었습니다. 방송 카메라는 그 혼란을 그대로 담고 있었고 철도청 고위 관계자들의 얼굴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일그러졌어요. 이러다 국제 외교 문제 되겠습니다. 중국 측에서 이미 항해 전화가 왔고 장인국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아무도 모르게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알고 있던 낡은 수동 신호 시스템 앞에 섰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졌어요. 젊은 시절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구나. 장인국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 노인이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의 손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피아노를 연주하듯 그는 수동 신호 장치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제실에 무전기를 들어 무언가를 말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언어였습니다. This is 구룡산 스테이션. We have an emergency rerouting situation.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통제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장인국에게 쏠렸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노영무원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그는 미국 대표단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곧바로 중국어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신호 시스템 오류를 처리하고 있으니 새로운 지시에 따라 운행해 주십시오. 신주역 과장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지금 국제적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있었으니까요. 장인국은 차분하게 계속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수 열차를 구룡산역으로 우회시키겠습니다. 모든 일반 열차는 임시 정차하도록 하세요. 이탈 경로에 있는 열차들은 모두 안전지대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 지시는 전문적이었습니다. 통제실의 젊은 직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의 긴장된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특수 열차가 올바른 경로로 돌아왔고 구룡산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 영무원님, 신주역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장인국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역에서 모든 신호 체계를 직접 다뤄왔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어는 오래전 일이죠. 그때 철도청장이 통제실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장인국 씨가 여기 계셨군요. 외국 대표단이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인국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는 천천히 플랫폼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미국, 중국, 한국의 합동 철도안보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수장인 하퍼 전 장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 실장님, 정말 맞으신가요? 장인국 실장님. 장인국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하퍼를 알아보았습니다. 27년 전 한 미 철도연합 작전 당시의 일이 순식간에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당시 북한 접경 지역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났을 때 장인국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퍼와 그의 팀을 구해냈던 일이었죠. 하퍼 장군,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모두의 의문 어린 시선 속에서 장인국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영무원이 아닙니다. 하퍼 장군이 선언했습니다. 이분은 한때 한국철도청 해외협력실장이셨고 유엔 군수기술자문위원이셨습니다. 한국철도 시스템의 국제화를 이끈 분이시죠. 신주혁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무시하고 배제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철도 분야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경외의 시선과 함께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작은 역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장인국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IMF 때였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린 선택이 이 산골역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희생한 사람, 그리고 30년간 누구의 인정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온 사람. 장인국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구룡산역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국 카메라가 장인국을 향해 있었고 기자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죠. 그가 말없이 30년을 보낸 작은 역이 갑자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장인국 선생님, IMF 이후 왜 모든 경력을 숨기고 이곳에 오셨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인국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된 저였지만 제 밑에 있던 젊은 직원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겐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조용히 물러나는 게 옳다고 생각했죠. 하퍼 장군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실장님은 항상 그랬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때 장인국의 손녀 민지가 헐레벌떡 역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TV에서 할아버지가 나온다고 해서 달려왔어요. 정말 대단해요. 민지는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장인국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손녀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할 때마다 너무 속상했는데. 장인국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인정받기 위해 일한 게 아니란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그의 겸손한 대답에 주변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철도청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인국 선생님, 우리 철도청에서 명예고문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다시 한번 한국 철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명예로운 제안이었죠. 그러나 장인국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때 신주혁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장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선생님을 그렇게 대했던 것이 제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신주혁의 진심 어린 사과에 장인국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이 실수도 하고 배우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의 너그러운 용서에 신주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인국은 철도청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만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신 후 알려주세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장인국은 홀로 플랫폼에 남았습니다. 그는 75년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에는 철도청장이 건넨 명함이 들려 있었고 국제철도안보기구인 IGRS의 자문위원직 제안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달빛이 내리쬐는 구룡산역 플랫폼에 홀로 앉아 장인국은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명예와 인정을 되찾은 지금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서울로 돌아가 화려한 세계로 복귀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작은 역에 남아 지금까지처럼 살 것인가? 인국 씨. 마을 이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하 자리를 마련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몰라봤는지. 다들 사과하고 싶대요. 장인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인국은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가 집 밖으로 나오자 몇몇 마을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출근하시네요. 장인국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어제와 같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룡산역에 도착하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퍼 장군이었죠. 실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일찍 나오실 줄 알았어요. 두 노인은 역사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따뜻했습니다. 실장님 기억나세요? 97년 그때. 저희가 작전 중 열차가 탈선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겁니다. 장인국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 임무였을 뿐입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었죠. 하퍼 장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전히 겸손하시군요.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일찍 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국제철도안보기구의 공식 초청장입니다. 우리는 실장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철도 안보 강화에. 장인국은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하퍼 장군은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하셨군요. 장인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맙지만 저는 여기 남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니까요.
하퍼 장군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당신다운 결정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때 역 플랫폼으로 신주혁 과장과 철도청장이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엿보였습니다. 장 선생님 결정하셨습니까? 철도청장이 물었습니다. 장인국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명예 고문직도 국제기구 자리도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이 조용한 역에 남아 제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철도청장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선생님의 경험은 우리 철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장인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이 역에 철도 역사관을 만들면 어떨까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철도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알려주는 작은 공간이요.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그곳에서 나누겠습니다. 하퍼 장군이 박수를 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부탁드리려던 것이요. 신주혁 과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입니다. 저희가 즉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철도청장도 흥분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룡산역 철도 역사관. 멋진 이름이네요. 장 선생님께서 감독하시면서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전수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장인국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화려한 직함이나 서울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이곳에서 자신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의 진정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결정됐군요. 하퍼 장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특별 연사로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 한 번만요. 세계가 장인국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장인국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만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 첫 번째 열차가 구룡산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인국은 습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열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제 시간에 도착했군요. 완벽합니다. 일주일 후 구룡산역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철도 역사관 건립 계획이 빠르게 진행되어 작은 공사가 시작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장인국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플랫폼을 청소했지만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은 존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워싱턴 특별 연설에서 돌아온 장인국은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에 소개되었고 소셜 미디어에서는 대한민국 진짜 어른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그의 삶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터넷에서 엄청 유명해졌어요. 민지가 스마트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대요. 특히 젊은 직원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물러났다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장인국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니? 난 그저 내 역할을 했을 뿐인데. 그러나 그의 겸손한 태도가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그의 이야기는 의미 있는 교훈으로 다가갔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인국 정신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정신을 의미하는 새로운 표현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주혁 과장이 구룡산역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장 선생님, 역사관 설계도와 예산안을 가져왔습니다. 직접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인국과 신주역은 영무실에 앉아 서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과 달리 신주역의 태도는 겸손했고 장인국의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여기 전시 공간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장인국이 손가락으로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학생들이 단체로 오면 좁을 것 같습니다. 신주역은 즉시 메모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철도가 그저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앞으로도 저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장인국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오게나. 그때 영무실 문이 열리고 마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장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혹시 철도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인국은 활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얘들아. 기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란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매개체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장인국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철도의 역사, 그리고 철도가 가진 의미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아이들은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멋있어요.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커서 기차 역장님이 될래요. 장인국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꿈을 크게 가지렴. 아이들이 돌아간 후 장인국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서히 저물어가는 해를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꼭 이 석양처럼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구룡산역 철도 역사관이 완공되었습니다. 구석진 산골 기차역은 이제 학생들과 철도 역사 애호가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죠. 장인국은 일주일에 3번 역사관에서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철도 역사를 넘어 한 인간의 삶과 선택에 관한 깊은 통찰로 가득했습니다. 철도는 정해진 선로를 따라가지만 인생은 우리의 선택을 따라간다네. 이것은 장인국이 자주 하는 말이었고 역사관 입구에 새겨진 문구이기도 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 문장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장인국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손자 민호가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했거든요. 9살 민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구룡산역을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첫 열차에서 내린 민호가 달려와 장인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TV에서 할아버지 나오는 거 봤어요. 학교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장인국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 드디어 왔구나. 할아버지가 근사한 곳을 보여줄게. 그는 손자의 손을 잡고 역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개관 시간 전이라 조용한 공간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장인국은 민호에게 하나하나 전시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용하던 무전기야.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는 이걸로 통신했단다. 민호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와, 진짜 옛날 거네요. 그런데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할아버지는 왜 그때 서울에 안 계시고 여기로 오셨어요?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장인국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9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는 민호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할아버지는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 있고 싶었단다. 그게 여기였어요. 장인국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 작은 역도 누군가는 지켜야 했거든. 모든 장소와 일에는 의미가 있어. 크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어도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단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말에 뭔가 중요한 것이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장인국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너만의 길을 찾아야 해. 할아버지를 따라할 필요는 없어. 두 사람은 역사관을 나와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눈 덮인 산들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열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들려? 열차가 오고 있어. 민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들려요. 할아버지도 소리만 들어도 어떤 열차인지 아세요? 장인국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이지. 30년 동안 매일 들었으니까. 저건 새벽 8시 20분 급행 열차야. 항상 정확히 도착하지. 그때 신주역 과장이 역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구룡산역이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장인국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신주역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불어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청소년 철도 캠프 계획도 승인되었습니다. 내년 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인국은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그의 선택, 그의 삶, 그리고 그가 지켜온 모든 것이 이제야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 봄 구룡산역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녹슨 안내판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고장난 전광판도 복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 텅 비어있던 역사에는 이제 항상 누군가가 있었죠. 철도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 장인국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온 방문객들, 그리고 청소년 철도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까지. 장인국은 여전히 매일 새벽에 일어나 역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나이는 76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청년처럼 활기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철도 캠프가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할아버지, 떨리세요? 손녀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캠프 진행을 돕고 있었습니다. 장인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전혀. 이런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단다. 역 광장에는 30명의 중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장인국은 천천히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출발역이 있고 목적지가 있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정 자체입니다. 아이들은 장인국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경력, IMF 시절의 결단, 그리고 30년간 이어진 구룡산역에서의 일상까지. 아이들은 마치 동화를 듣는 것처럼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만의 열차를 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내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그 시기를 선택하는 거죠.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후회 안 하세요?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데. 장인국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남들과 달랐던 것 같구나. 나에게 성공이란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주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단다. 캠프 첫날 일정이 끝나고 장인국은 플랫폼 끝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자 민호가 달려와 그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는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야기 정말 재미있게 들었어요. 장인국은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멀리서 열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붉게 물들고 있었고 기차역은 평화로운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호야, 저 열차 소리 들리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해. 어떤 사람은 빠른 열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지. 또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는 열차를 선택해서 창밖 풍경을 즐기기도 하고.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열차를 선택하는 거란다. 민호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열차를 타셨어요? 장인국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중간에 내려서 역장이 되기로 했지. 그게 내 선택이었단다. 그때 신주역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는 철도청의 중견 간부가 되었고 장인국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장 선생님, 내일 중앙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온다고 합니다. 한국 철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제목으로요. 장인국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뭔 전설이야. 그냥 평범한 영무원일 뿐인데. 신주역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가 완전히 지고 역사 안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구룡산역 플랫폼에 새로 설치된 기념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도는 선로를 따라가지만 인생은 선택을 따라간다. 장인국. 장인국은 손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일도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에 일어나 이 역을 지킬 것입니다. 한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작은 영무원이었지만 이제 그는 많은 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역사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30년.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장인국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저 작은 영무원일 뿐이었지.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여정에 함께하게 되었구나. 역사의 불빛이 그의 흰 머리카락을 빛나게 비추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지혜의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마지막 열차 소리와 함께 장인국의 하루가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무시받던 노영무원이 진정한 영웅으로 인정받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고 그 가치는 남들의 인정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에 있음을 장인국님께서 보여주셨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인생 역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의 주인공을 먼저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전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